간담회도 교직원을 가고 의회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회자분이 있고 이러면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 이제 순서 없이 상대의 이야기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도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고자 일부러 이제 사회자도 마다를 했습니다. 굉장히 첫 시도라고 우리 변나라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3대 때는 그 여성 부의장이셨던 이영세 의원님께서 식사 자리를 간혹 마련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302호실로 이제 방을 옮기고 나서 기자분들과 식사를 하고 싶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모둠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리고 모둠별로 진행을 하더라도 8번, 9번 진행해야 되는 수고로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날짜를 다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핑계이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접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첫 단추를 깨면 이후에 어떤 시기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이 좀 힘들어서 그러시죠.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나서 소통의 어떤 채널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성 기업 관련 내지는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관련한 조례를 좀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시 양성평등 지원 조례가 있고요.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시 의회 안에 성평등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수직적인 공직사회에서 그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늘면서 요즘은 그 숙직이라고 하죠. 당직도 여성 직원들도 같이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성적 문제에 대한 센터나 말씀 주신 대로 고충을 처리하는 어떤 채널들이 좀 앞서서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 저는 좀 반성을 했고요. 의회는 조금 시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기관이기는 하나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빨리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316에 대해서 오후바로 하시는 김현미 의원님께 제가 아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말을 하기보다는요, 우리 기자분들께서 저희 시의회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묻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질의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김영미 의원님이 나가신다 하니 관심이 많습니다.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일선례도 그렇고 여성 쪽에는 그나마 여성 의원으로서 좀 조례 내용이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는 근데 사실 한 번도 따로 인터뷰를 의원님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인지 예산 때문에 김영미 의원님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 사실 오늘 여성 의원님들이 다 오시는 줄 알고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빨리 가시려고 하니까 지금 여쭤볼게요. 사실 우선 여성 의원으로서의 그냥 의원이 아니라 여성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강점과 애로점이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김현신 기자님께서 자꾸 빨리 간다고 얘기하니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네, 아마 진짜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요. 사실은 여성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무용과를 다니다가 체육과로 편입을 했고 체육과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 안에서 늘 차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면 여성 의원이 여성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다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의원으로서 여성 쪽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른즉 딸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좀 좋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세대에 있는 어른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개선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체성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의정활동 자체를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큰 개념보다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성 남성 구별 없이 그리고 시민들을 좀 대표한다고 하면은 좀 바르고 강직하게 정직하게 의정활동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끝에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는데 여성이라고 좀 대우받는 것도 싫고요. 너는 힘이 없잖아라는 말 듣는 건 더 싫고요. 똑같이 동등하게 일하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 기자로서의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남성들이 취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취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의장님과 두 분에게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남성들은 절대 취재할 수 없고 여성 기자들조차도 사실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죠.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가서 알리고 취재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저는 사실은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서전이 한 권 나온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세종이 아니고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그 자서전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무관심인 척 관심을 보이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성폭력 때문에 드러나고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근데 드러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으로 남더라. 마음의 병으로 남다 보니 그분들이 갈 곳이 정신병원밖에 없더라. 너무나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세종시 와서 보니까 세종시의 해바라기 센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모르는 게 더 좋지만 밝히고 싶진 않지만 밝히진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근데 한 번도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집행부도 물론 그렇고요.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지도 않는 기자들도 문제지만 먼저 좀 질의하기 전에 이런 건 질의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치료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시면 좋겠노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치료라는 것도 그래요. 저는 이 세종에서는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근데요, 상담받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문의예요. 그 친구들은 사람을 원해요. 얘기를 듣기 쉽지 않아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제발 좀 어찌 보면은 좀 장애가 있더라도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서 좀 자원봉사를 해주셨으면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제발 나한테 강의하지 마세요.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얘기를 듣기만 하세요. 그 책의 마지막 문구는 그거였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 박원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 세종시에는 보이지 않는 암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종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런 성폭력, 성추행, 성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거의 뒤에 숨거나 혹은 그것들을 가리려고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는 아마 세종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까지도 성과 관련된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결국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주 아니면 대전, 청주 이곳에 가서 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뽑아서 보니까요. 세종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수치로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청을 통해서 좀 받아보니까요. 암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은주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극히 공감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모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사실 그동안 생각했던 게 여성의 결국 저출산이라든가 아이들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물론 무조건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연결짓자라는 거에는 반대하는 중인데 어쨌든 최근 사람들의 시선을 보자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결국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하는 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끊고 뭐 아이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뭐 노약자를 돌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끊어낼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를 좀 여성의 관점에서 좀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노약자를 위해 여성이 뭐 희생을 하고 이런 구조를 먼저 좀 끊어내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결국 저출산에만 이제 관련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제가 최근 뉴스를 보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여성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한 의원의 비율이 4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좀 힘들까 싶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경직되어 있는 좀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좀 힘이 있는 여성 의원들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우리 시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는 이제 의원 활동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좀 겪은 적이 있나 이런 좀 그런 것 좀 느껴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의장님 제가 빨리 가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감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 의원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보다 우리 박수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 정치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돌봄의 문제가 가장 크다.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있어서 부양의 돌봄 때문에도 안에서 있어서 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커리어 부분, 저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 41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친구들 아이들을 다 컸는데 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공부를 막 하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결혼을 하면은 내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다 완성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으로 돌아갔다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저희 특히 대한민국인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저는
세종시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일가 가정 양립 부분에서 조금 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제들을 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했던 성인지 예산 실효성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512억 원 정도 약 2.1% 이상이 성인지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든지 영역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균형 있고 평등하게 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요. 세종시가 그런 부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여성 의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 의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더불어 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또 아직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정책 발굴을 하고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하네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여성들이 변해야 여성들이 잘 살 수 있거든요. 자꾸 남성들한테 변화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시댁이고 처가예요? 남편 집은 댁인데 우리 집은 가야 돼요. 그냥 말 한마디에도 다 나오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시댁과 처가 있죠. 그 일상에서 변화가 오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말리는 시누이도 싫고 때리는 시어머니도 싫은 거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성인들 보이지 않는 저도 50대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 우리 딸 시집 가지 말라고요. 오죽하면 이 좋은 세상 왜 시집가냐? 너 거기서 공부하는 거 뭐 하려고? 애 낳지 마라. 이 좋은 세상 어쩌려고? 너 공부한 거 어쩌려고? 공부한 거 어쩌려고? 바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이런 대화를 젊은이들끼리 그냥 나는 뭐 시집가면 이럴 것 같아서 안 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대, 60대 이제 시어머니가 되고 장모가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내 자식 귀하니까 남자식 귀하다고 말로는 해요. 직접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우리 박은주 편집장님하고 같은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차별보다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성 의장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저의 편견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여성학을 대학 다닐 때는 듣지 못한 세대라서 교육적인 인식이나 교육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본성적으로 느껴지는 차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있었던 오빠 우선주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체화가 되어서 여성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수행하는 비서분들이 남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남성 의장이 남성 수행 비서에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지시하는 업무도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게 가능한지, 예를 들면 이제 그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숙박을 한 경우에 대부분의 남성 수행 비서들은 그 의장님이 묵은 호텔방 앞에서 기다립니다.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정당하게 내지는 그 수행하시는 비서분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업무 부장으로 되어 있었던 일임에도 제가 먼저 거부를 하게 되는 제가 갖고 있는 제 스스로의 차별이 있더라고요. 이건 부탁을 드리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겠다.
그 성 개념이 거기에 가미됐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갖게 되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내 생각으로 그 불편함을 견디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양성평등적으로 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5, 60대의 기성세대들과 허리를 이루고 있는 30, 40대 분들의 동조와 그리고 10대, 20대 분들의 뭐랄까요 공감을 나누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 기회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어떤 시기를 이렇게 툭툭 내밀 수 있는 어떤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세대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시어머니 노릇 내지는 명절 문화를 우리 세대가 바꿔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평등한 양성이 고루고루 행복한 세대가 올지 잘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기자님들이고 의원님들,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침에 일찍 저희들이 조찬회의나 이런 걸 하면 여성 의원님들은 이제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감은 그걸 말리지 못하고 네, 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오세요 급하게. 그런데 남성 의원님들은 집안에서 케어를 받으시니까 아주 말쑥하게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오십니다. 아주 느긋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집안에서부터 역할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요. 그러려면 뭐 부부들 간에 어떤 식이든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를 가면 꼭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성분들이 정치하기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돈 벌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여성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얘기 꼭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도 우리나라 헌법에 여성과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 조항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저희는 약자로 취급을 받는구나. 약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서 약간 밀려나고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 정치해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뭐 타파하자, 깨부수자 이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같이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들으니까 여기가 새정치 의회가 확실히 여성 가족 특위나 여성 특위가 만들어지지 못하겠구나. 국민들의 생물학적 여성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남성 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같은 의원이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요즘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새정치의회가 그 여성 의장님과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많은 다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의회야말로 사실 그런 특위를 만들어야만 다음 의회 때 여성 의원이 적더라도 그 현상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죠. 표가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여성을 강조한다면 그러나 좀 여성주의 관점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조례를 만드시는 활동을 하시는 그럴 때 좀 더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좀 더 드러내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여성 의원님이 이렇게 또 특위에 관심을 보이실지 한번 부지런히 찾아 모색해 보시고 저도 열심히 푸시하겠습니다. 제가 70대 어르신들하고 1년에 한 3달 정도를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종시가 아니에요. 네, 청양구역 공주에서 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제가 빼겨 쓰고 싶은 거야 지금 두 분한테. 뭐냐면
세종에도 연기한교, 뭐 여기 한교 문화재 활용 사업 있죠. 뭐 사찰 문화재 활용 사업 있죠. 문화재 활용 사업이 가장 5, 6,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물론 학생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성의 삶이라든가 뭐 이런 걸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울어요. 할머니들도 울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펑펑 울어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 남을 통해서 아니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 그때 되게 아팠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만 해도 할아버지도 울을 거거든요. 이거는 건드려주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을 쓰자고 하는 건 뭐냐면 여성 의원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이 사회 의식 개선을 위한 뭐 앉아, 써, 뭐 공책 펴 이런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 지금 좀 넣어주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육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좀 참여해서 우리 어머니는 어땠고 우리 할머니는 어땠고요 강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 강의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스토리텔링 하자는 거죠. 그 백을 좀 쓰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 백이라고 이거 다 적으시잖아. 네. 네, 의장님 뭐 의정활동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수혜하시는 분들이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서분이라든지 아니면서 좀 남성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좀 배려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장님 같은 경우 저희가 세종시에 같은 경우 여성 의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수행원분들을 오히려 저기 여성분들로 바꾸시나요? 그런 제안도 뭐 비서실장님부터 이렇게 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또 여성 의장님이 탄생이 되면 저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기간도 좀 짧은 편이고 뭔가 막 새롭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최소한의 변화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랬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밀착하는 서비스는 이 성과 관련되어서 좀 불편한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일장일단이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행하시는 분들끼리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다수 분들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들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청와대 여성 경호원들 막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오늘 주제가 좀 양성평등이라서 네. 제가 조금 뭐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예. 그랬더니 보니까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공개한 거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서 보면 144개국에서 한국이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서 한 102위 정도 그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북유럽 그 섬나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12년째 양성평등 1위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행복지수도 뭐 3위 정도 그렇다는데 거기 같은 경우 양성평등이 뭐 1위인 이유 6가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기자분들하고 또 의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육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 여성이 평균 이제 2명 자녀를 낳는다고 보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여성이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육아 부담 같은 것도 굉장히 지원이 많더라고요. 예. 부담을 정부에서 많이 해주니까 이제 활동을 좀 육아하고 일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 사회구조가 이제 돼 있고 그리고 공평한 이제 가사 분담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저희 나라 좀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지금 12년째라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부부가 가사를 이제 공평하게 부담하고 최대 그 6개월까지 남편이 육아제도를 쓸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지원하고 휴가제도 그 직장 남성이 거의 90%가 이용을 한대요. 그 휴가제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육아제도.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 교육을 법으로 권고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4년 동안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교육까지 고등학교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교육 성취도도 여성 대졸자 비율이 남성 대졸자보다 2배까지는 더 높대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것 같고 기업 임원 중에서 40%를 여성 할당제를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좀 해놨고 40%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임원이 40% 여성이 차지를 하고 있고 임금제도 동등임금 인증제를 도입해서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 저희는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장관이라는 거는 정치인이잖아요. 여기도 또 40% 여성 할당제를 아예 이게 지금 다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장관 10명이라면 4명이 여성이다 이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기가 여성 대통령을 배출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특히 세종시 지자체를 떠나가지고 전 지자체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이제 저희는 여성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 출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첫 애 낳은 장 그때부터 이제 경력단절 하고 이러니까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계 유지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여성 직업 중에서 좀 소수라고 하나 그런 직업을 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군들 동네도 갔다 왔어요. 저희 친정에 큰아버지가 그 직업군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좀 어려서부터 승질이 너는 승질이구나. 나쁜 말로 하면 강하다고 이제 그래서 너도 한번 여군해봐라. 제가 여군을 이제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기자 생활하고 이제 여여군도 해보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여군할 때는 여군이 그때가 희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남자 군인들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 군사령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차별받고 이런 건 없었고 훈련도 거의 강도만 조금 약하다 뿐이지 거의 똑같이 저희 진짜 뭐 유격 훈련도 보고 태권도는 다 했어요. 훈련 다 받고 점호 다 받고 네, 차별 없이 진짜 여기들도 똑같이 거의 그래요. 지금 그럴 거예요. 훈련 다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실성이 있어가지고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남분보다 여군을 좀 대우를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 할 때는 한 20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 기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됐고 어디 뭐 남자들 되게 현장 많이 가잖아요. 현장 시대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여기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 네. 그리고 남성 기자들이 뭐 기사 쓰고 뭐 하면은 좀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서운 여성이 좀 기자 쓰고 하더니 누가 기자 썼어? 그러면 여성 기자라 하면 좀 약간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지만 제가 시작할 때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별이 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딪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아이슬란드 사례를 보면서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희 참 많이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좀 우리도 많이 변했지만 변해야 될 점이 개선될 점이 좀 많다. 그런 부분도 좀 세종시에서 여사님이 여성 원장님 하실 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불안하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잠깐 우리 새롭게 합류하신 반가운 예능을 같이 환영의 박수로 우리 반가운 네, 제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일을 돌이켜보면은 이게 언론계뿐만 아니고 조직에서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 양성 평등 이런 거에 대해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 말씀을 그때 말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리고 남성뿐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세대 간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모든 이때까지 나온 얘기들을 총 집합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력 단절이 거의 15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했었던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그때의 대우와 여기 왔을 때의 대우가 다르고 그때 사람들과 여기 사람들의 좀 달랐어요. 달라서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모른 척, 못 들은 척 지나갔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짚어주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약에 많이 했을 때 저뿐만 대응할 게 아니고 다른 여성 기자들이나 다른 이제 조직에 계신 여성분들이 조금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나 혼자 좀 그러나? 나 너무 좀 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위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좀 그런 동참을 해주시고 소리를 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다. 잘못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맞아 잘못했어 이렇게 다 말을 해주면 그냥 되게 힘이 되고 만장부의 힘이지. 네. 맞아요. 맞아. 말씀 들으면서요. 지금 경력 단절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모르고 저는 계속 이랬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여성 어르신들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낳자마자 우리 친정엄마가 너는 애 키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나가서 일하라. 집에 있지 말라고. 물론 뭐 너무 일찍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까운 면도 있었겠죠. 근데 여태까지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손녀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 다 버렸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내 인생 다 버렸어가 아니라 집에 가장 든든한 백은요 여자한테는요 내 아이 봐줄 사람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엄마 아빠도 아니야. 애 낳은 여자는 내 애 봐주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백이잖아요. 내 애 봐주는 사람. 그분이 친정엄마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나중에 가서 내 인생 돌려도 하고 푸념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어마어마할 테고 노령연금 나가잖아요. 뭐 노인들한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 봐주는 어르신 하면 플러스 알파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더 주신다면 그 5만 원 10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 든든한 백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그 백을 활용할 수 있게 찾아봐 주십사.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백까지. 네. 두 번째 나왔어요, 백. 지금 우리 박은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면 박나가 기자님하고 박은주 기자님이 계속 경력 단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경력 단절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만큼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걸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게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세종시에서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동 여성 친화 도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세종시 핵심 노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노동 인구들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저희는 그러한 인재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 보유 여성 조례로 바꾸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은
아이를 키우던 돌봄도 세종시에서만큼은 병력으로 인정해주자. 이것들을 좀 시장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고 세종시 안에서는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거든요.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임기 마무리까지는 꼭 그것들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씩 해서 좀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성 기자로서 여성 이슈나 이제 젠더 이슈 관련해서 보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할 때 제일 불편한 게 사실은 뭔가 데이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서울이나 광주나 뭐 충북, 가까이 충북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연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아주 많아요. 데이터들이. 근데 이쪽은 뭐 1인 비혼 뭐 청년 여성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경력부 여성이나 뭐 이런 일가 양육의 뭐 양립에 대한 세종시 부분만 하려고 하더라도 대전 세종 연구소에 있는 기록 거기 데이터가 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여성 이슈, 젠더 이슈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뭔가 만들 수 있는 기구나 기관이 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여성 의원님들이 훨씬 더 남성 의원님들보다 조례를 만드시거나 뭐 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저희 기자들도 취재할 때 훨씬 더 근거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양성평 등 성지수에 대한 DB가 구축되는 확인을 해봤더니 세종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인사를 못 드리는 것서 혹시 먼저 인사. 네, 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인 출신 시온이라는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수입니다. 여기 계신 그 선배님, 그 후배님, 그 우리 기자 여러분, 언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저도 이제 정치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남성의 언어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고, 언론인 생활을 했을 때도 그게 가장 그 남성의 언어 그리고 그런 그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인 곳 속에서 얼마나 좀 활동하시기가 녹록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활동한 지 그 예전에가 한 15년 전인데 지금의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제가 활동할 때는 여기자 클럽이라고 그 여성분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제를 좀 발굴을 해서 뭐 공동 취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었어서, 사실은 아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백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정책이 아까 육아 관련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연기자분들께서 아까 젠더도 말씀하셨고 그런 공통의 이슈를 발굴하셔서 그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저희 우리 여성 의원님들과 같이 한다면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 감사드리면서 경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다정동 강한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말 우리 권나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 성차별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늘 정말 지내보면 구조적인 성차별이나 문화의 근간에 깔려있는 인식되지 않는 그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차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학수 의원님이 욕설을 했을 때 저 욕설을 여자로서 접근해야 하는가, 여성이라는 이슈를 접근해야 하는가, 의원으로서 성을 떠난 의원으로서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모호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와 사회적인 역할, 이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들을 여성이라는 이슈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또한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거든요. 저는 데이터 축이고 그 정부의 큰 어떤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상임위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시청 집행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깥의 에너지가 더 센가 보네요. 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네. 말하고 싶은데요. 의회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 2년 동안 대전시 의회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대전시 의회가 부대에 바뀌면서 여성원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대전시 의원 남성 의원이 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 여성 직원, 젊은 여성 직원과 동료 여성 의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성희롱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많이 지역사회에 많이 공론화가 됐지만 결국에 의회에서 그 해당 의원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태를 보면서 마침 그때 지역 언론에서도 젊은 여성 기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직급이 높은 남성 기자에 의해서 그런 불편한 일을 겪어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대전시 의원 여성 의원들과 함께 동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 언론과 정치에서 여성의 위치가 참 비슷하다. 정치에서도 여성이 참 소수이고 언론에서도 아직도 여성은 소수이고 엄청난 남초 사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참 많은 연대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느니 여성 단체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혐오, 남성 차별 이런 이슈들, 젠더 이슈들이 사실 중앙에서 엄청난 많은 숫자로 기사가 되고 있고 그게 막 엄청난 큰 이슈와 여론처럼 사실 조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여성들끼리의 연대가 더 필요하고 사실 앞서 김수구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현직에 계셨을 때 여성 기자 클럽, 여기자 클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없어진 상태 오히려 지금 사실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성이 왜 이제 그 남녀 평등 많이 됐잖아. 요즘에 무슨 성차별이 있어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했어도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여성 위주의 또 여성 연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성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들이 어떤 의제를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해법을 같이 찾아나가면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의제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이라든지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아까 전에 김현미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경력 보유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부르기로 지금 세종시에서는 바꿨다. 작년에 대전시의회에서 저출산 조례를 저출생 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조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산되는 일이 있었죠. 아주 지금 우리는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을 보유 여성으로 바꾸자는 앞서 나가는 이런 지금 조례가 하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고 더 크고 역사가 오래된 동네 도시에서는 아주 그런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소멸이나 어떤 저출생 해법을 논의할 때 어떤 일하는 여성, 워킹맘, 육아에 대한 것들 이런 위주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좀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이게 사고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30대 미혼 이제 여성 기자로서 그런 거대 담론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여성에 국한해서 참 많이 논의가 과다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여성,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출산하고 싶은 여성,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입양을 하고 싶은 여성, 내가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가정 위탁을 해서 아이를 보육하고 싶은 여성, 아주 다양한 그 가정 형태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성 의원님들이 이런 지역 소멸이나 저출생 해법을 이제 제시하실 때 좀 다양한 세대 여성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지역 소멸 저출생 해법 얘기할 때도 미혼 문화, 뭐 입양 가정, 가정 위탁 가정 이런 소수자들이 있거든요. 여성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소수자이다 보니까 좀 다른 소수자들한테 더 많은 감수성을 가질 수 있고 더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 활동하실 때 좀 그런 점들을 기성 정치, 기성 권력자들이 정해놓은 그런 틀이 아니라 우리 좀 더 넓게 바라봐서 좀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되면 그 여성 의제라는 것도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지혜 기자님 말씀 듣고 정말 동의하는 게 작년에 그 최민호 시장님이 여성단체 간담회를 하셨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하게 이제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그 중에 여성단체 대표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지금 현재 그 청년 미혼 여성이다 그랬더니 비혼 여성을 우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계신 여성 단체장님들께서 결혼을 왜 안 하냐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정말 와 저런 발언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만약에 저런 발언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면 정말 문제 발언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을 텐데 하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그 분위기를 보고 정말 한 그게 일주일 정도 있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와 진짜 세종시는 정말 깜짝 놀랄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적응을 하고 있는데 대전 이슈를 들어보니 세종시가 양반입니다. 괜찮네요. 양반이네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재 기자님께서 연대 부분 얘기해 주셔서는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성비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들을 수면 위로 꺼내놓으면 혹시 얘가 거기 같이 엮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꾸 숨기시고 또 그런 기사화된 보도문이 나와도 또 기자분들 중에서는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권, 네, 언론인이 그건 할 거 없이 함께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 세종시 문화관광국권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들을 언론화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기 계신 여성 언론인 분들은 같이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이것들이 좀 바뀔 때 사실 제도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편으로는 여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측면에서 이것들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까 한재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모두가 사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
최민호 시장님이 예비 후보 시절 여성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육아맘, 워킹맘 위주의 공약을 좀 하시더라고요. 쇼핑을 위한 백화점을 좀 유치하시겠다는 생각했고, 이게 사실 너무 감수성이 좀 저조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대체 어디서 나올까? 사실 10대 청소년이나 저 같은 세대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받으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낳고 좀 나이를 드시고 또 아이를 기르시면은 사실 아이의 가치관은 부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박은주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젊은 부부를 넘어서 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들의 가치관이 아이에게도 직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젊은 청년으로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이버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 요즘에 막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고에 그랬을 때 진짜 그 안전한 도시, 이런 문제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좀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살, 30대인데 그 가방에다가 삼단봉 인터넷에서 진짜 찾아가지고 그거를 꽂아주고 다녀요. 그것도 후추 뿌리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가져다니고, 그래서 좀 얘만 좀 유별나다고 생각했더니 자기들 다 주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대요. 나름대로의 뭐 자기들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꼭 준비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적절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한 도시,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경제나 그런 쪽에서 세종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방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저도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쇼핑 문제, 제가 저 전통시장 뭐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장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 끝에 제가 저도 모르게 애를 업고 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냐. 업고 걸리고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애 업고 하나 걸리고 2구 장 보고 올 거냐. 주차장에서 시작까지 어떻게 쇼핑하는 데까지 어떻게 갈 거고 가는 건 어떻게 간다고 쳐. 물건 사갖고 어떻게 실으러 올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황당하죠. 그분도 황당해서 눈을 꺽꺽거리시고 저도 황당해서 꺽꺽거리면서 질문을 드린 게 이게 바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그분은 아이들을 업고 걸리고 장을 안 가보신 분이고 우리 젊은 엄마들은 버스 타고 가서 장 볼 수가 없어요. 마트까지 가는데 차 안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은 뭐 할인해준다 뭐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아직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시집가서 애 낳고 자꾸 모든 것이 애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 어떻게 잡을 건데, 대중교통 타고 가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은 그냥 그거가 아니고요. 아침에 5분 발언하신 김현미 의원님 그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정책, 출산 정책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다들 막 응이야 그냥. 그래 그거 돼. 그래 돼. 해봐. 그러다 보니까 오늘 5분 발언하신 그 사건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세종 인구문화센터야? 아니 그럼 센터에서 어떻게 애를 만들어줄 겁니까? 그리고요 저기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이름 말 안 할게요. 모 후보가 출정 기자회견을 하는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혼제도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세종시에서 21세기 이 세종시 한복판에서 조혼제도를 끌고 나와서 고등학교
기도 뭐 이렇게 하면은 결혼시켜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주면 애들이 돈 쓸 줄을 모르니까 그걸 뭐 단체에서 관리를 해서 생활비를 그래도 저걸 조금 했으면서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그거예요. 출산, 인구, 뭐 이런 단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엉뚱당도 않은 뭐 공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은 시집 안 간 우리 한치기나 박수빈 기자나 이런 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교육은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켜야 되고요. 요 추점을 좀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또 백을 쓰겠습니다. 정책 만들려고 각성하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잘하면 박수빈 한지의 뭐 시집 보내기 저기 그 위원회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박은주 대표님 정말 존경하는데요. 이게 시집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결혼해. 각성하라. 지금 두 분 의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니 두 분 의원님들 오셨는데 저희가 두 분한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강점이나 아니면은 애로점 있으시면 좀 저희가 듣고 싶어요. 한꺼번에 인터뷰한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박은주 우리 기자님의 그 발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게 참 슬픈데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같이 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기지 감수성이 떨어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그 저기 막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너무 공감이 돼서 너무 진짜 감수성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의 감수성과 제가 50대 중반이고 50대 중반에 살아왔던 사람의 감수성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양해를 아니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여성 기자로서 여성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체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부분이 내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인정하면서 좀 양해를 해달라 하는 말은 되게 문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교육을 통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더 젠더 감수성을 높이시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의신 이런 거였죠. 이런 시집이라는 시집 간다, 결혼한다, 함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이면 그거를 지적질을 못해요. 인식이 없어서. 근데 누군가가 지적질을 해줄 때 이 표현이 잘못됐구나 이걸 계속하면서 이제 바꿔가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지적질을 기꺼이 받겠다 이런 뜻이고 여성 의원으로서 어려움이 뭐고 자긍심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여성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제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원래 여성 의원으로서 불편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를 아까 그것처럼 내가 여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직장인으로서 그냥 한 인격체로서 계속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종시 의회가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 세종시당에 있을 때는 그 저희 당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치계 안에서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정말 적구나. 여성의 정치 참여를 깊숙이 들어오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구나. 그런 문화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세종시 의회는 일단 저희 의장님부터 여성이시고 여성의 다수를 차지해서 그런지 이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는 어떤 특수한 직책 때문에 사실 그 지금의 남성분들도 예의를 갖추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좀 더 편안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라서 불이익도 많이 많지만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편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좀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나 세종시 의회 안에서 모든 정치계는 아닙니다. 현재 세종시 의회 안에서는 크게 내가 여성이라서 불편하다 이런 점은 지금 현재 떠오르는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다 보니까 지금 그 여성성을 좀 잊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유리천상이라든가 또 좀 여성으로서의 좀 어려운 점을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그거를 굉장히 의식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제가 그냥 의원으로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여성 의원으로 바라봐 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뭐랄까요 이제 고정관념이 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인 거고 그리고 항상 그 나이대 그 시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서 우리 그 기자님께서 20, 30대 그런 이혼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제 40대 기혼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도나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아라든가 뭐 저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관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관심사항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그 관심 분야 더 파고들어서 정말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살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많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우리 한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전시의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사실 거의 여성 의원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비례대표 한 분인 상황에서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나 그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는 여성 의원이 적절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여성 의원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 우리가 담아내느냐 그런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 자리가 그런 고민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좀 각성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유진 기자님하고 정은혜 기자님.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제목은 그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기자분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이제 의장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 세종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여성 의원분들 다수를 차지해서 이렇게 우리 또 언론 여성 기자 간담회를 또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제일 문제는 여성이 성평등에서 성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성을 가지고들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키울 때 남자는 파란 거 씌우는 거, 여자는 푸는 걸로 이불 덮개를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라면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좀 힘들어서 나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자들이 또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또 힘들어서 결혼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지만 앞으로 그 부분이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 어느 공무원도 먼저 제가 한번 들었는데 당직을 하시는데 집에 가서 밥을 자녀들이 해주고 오셔서 또 일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남자들도 이제 요즘 같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도 같이 여자가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어느 공무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여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기가 두렵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한 잔 먹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만져놓고 남자한테 성희롱했다고 예, 그게 두려워서 안 한다고 저녁에는 절대 지금 아니 정말 그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네. 아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세종에서 그런 게 아니라 대전 쪽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두렵다고. 그래서 저녁에는 절대 뭐 여자들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건 없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정말 아이 육아 담당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부들도 담당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밥을 해야 되고 모욕을 시켜야 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남녀 평등에서 많이 그래도 여자들이 좋은 시대로 이제 가는 지름길이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여성 또 평등 또 세종시의회에서 간담회 의장님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세종시부터 여성 친화도시로 해서 우리나라에 막 퍼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최근에 그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문체부 성폭력 사건에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의 성명서 내용 중에 5번째 내용이 음주를 동반한 회식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동료의식 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여성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그냥 생물학적 남성 의원님들과 또 기자분들도 좀 이 성명서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원님 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 중에 제가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그 60, 70대 그리고 80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아이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책화를 우리 김현미 의원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많은 데이터 관련 많은 정책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특히 여성 1인 가구 저도 찾아보다 기업이나 아무튼 데이터 부족은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치, 언론과 교육, 언론과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이 연대는 결국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일 필요한 어떤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은 좀 정태적으로 앉아서 만남을 가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같이 강변을 걸으면서 또 논의를 하고 어떤 시기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잘 엮여져서 정례화가 될지 같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기꺼이 저희가 또 여성 의원님들이 또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남성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엮어내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시작이 배고프진 않겠지만 향후 좀 더 진전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